안녕하세요. 광명교육지원청 장학사 서지연입니다. 오늘 학부모님께 고교학점제 광명 개방형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지금 한 15분, 20분 안에 고교학점제 전체를 설명드린다는 게 대단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오늘은 아주 개괄적으로 우리 광명 지역에서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추후에 포럼이나 여러 가지 고교학점제 관련한 연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맛보기 고교학점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왜 고교학점제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 이제 혁신교육이 벌써 10년이 됐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났죠. 학생 중심 교육, 그다음 학생 중심 프로젝트, 학생이 엎드려 자는 것보단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뭔가 실천적인 어떤 결과를 내는 이런 교육 과정으로 많이 변화했으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대입에 종속되어 획일적인 어떤 교육 과정이 계속 운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입시 때문이죠. 그래서 과도한 성적 경쟁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1등급 학생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선택권을 주기보다는 동일한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이제 의무적으로 줘야 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을 아이들은 그냥 묻어도 되고 내 전공과 내 진로와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공교육의 위기가 심화되고 아이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개혁적인 개선 방향으로 아이들이 더 이상 엎어져 자지 않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또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수하려는 그런 노력의 변화로 고등학교 교육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고교학점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존재하는 직업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회 나갔을 때 없어질 직업이다. 또 지금 배우는 여러 가지 지식은 이미 아이들이 적용하기에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죠. 그래서 지식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런 이제 교육적 변화가 나타났고 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우리 광명 지역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교실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모여드는 신도시 지역이죠. 하지만 이런 급감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표준형 교육과정이 아니라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들의 진로에 따라서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가 나타나게 된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란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또 선택한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이수하고 그 학점이 이수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법적으로 이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교육과정을 다 이수가 아니죠. 다 들어야지만 졸업이 되는 거죠. 근데 고교학점제는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교육의 양이 적어지는 대신 그만큼 선택에 책임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선택권 보장,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러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평가도 더 이상 줄 세우기식이 아니라 어느 성취 기준에 도달하면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아이들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는 아이들의 진로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고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을 책임지고 이수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학교고요. 학생은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이수하여 졸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즉 선택과 책임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선택 과정을 넓히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해야 될 것이며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만 출석한다고 졸업하는 게 아니죠.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일정 성적이 되어야지 졸업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택, 책임의 이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우선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그냥 단위, 1단위, 2단위로 했었는데 이제는 학점으로 변경되게 되죠. 그래서 이수 단위를 몇 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게 학교에서 이제 깔아주는,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게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 과정이 핵심이고요. 평가 제도는 이제 학점을 따기 위해서 이걸 하면 뭐 아이들이 많이 들으니까 1등급이 나오겠지. 이런 제도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즉 평가 제도도 성취 기준을 이수하면 모두 다 절대적으로 ABC 또는 ABCDE 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절대평가로 전환이 돼야 되고, 또 성취 기준에 미달할 때는 그 아이가 이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충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제도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석 일수만 다 채우면 졸업하는 지금 제도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다 이수해야지만, 그것도 이제 일정 수준이 돼야지만 졸업하는 이런 졸업 요건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고교학점제는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한 학부모님이 전화 주셨는데 너무 헷갈린다고, 즉 뉴스를 보면 2025년부터 교육부는 시행한다. 근데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아니야, 광명은 지금도 시작해. 이런 말씀 되게 많으시죠? 고교학점제. 어디가 진짜 시작인지, 그럼 지금 광명 지역은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다는데 어느 만큼 와 있는지, 어느 선택권을 주면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광명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2022학년도 학점제 전면 시행이라는 말씀은 경기도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아직 절대평가나 학점에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이렇게 전면 시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래 2번에 있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경기도 전 고등학교가 선도학교에 신청을 하고 지정이 되어 모두 다 고교학점제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광명 지역은 이미 11개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22년에 한다는 이 전면 시행을 우리 광명교육청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명은 이런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장 급하잖아요. 교사도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학생도 혼란해하고 학부모님도 도대체 이 고교학점제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 소통 연수, 교사들도 실제로 옛날에는 한 과목만 가르치면 됐었는데 이제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한 교사가 두세 과목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면 교사의 에너지는 엄청나요. 한 과목 가르쳐서 평가 하나 하는 것과 여러 과목을 가르쳐서 이걸 컨트롤하는 것은 정말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즉 설득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현장 소통 확대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아까 설명드렸고, 3번은 우리 광명교육청 내에 있는 11개 고등학교가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양화란 선택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완전히 푸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재현되어 있고 공간, 학교 공간도 학생 수에 맞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이 저희 광명지역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내용이라고 할까요? 경기도에서, 아니 전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학교 밖에서, 기관에서, 마을에서 학교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그라미를 보시면 되게 용어가 참 어렵죠.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헷갈리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보시면 광명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선택권, 소수의 아이들의 선택도 폐강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리면 주문형 강좌, 이것은 한 학교에서 이런 과목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수요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슬아슬하게 개설이 안 되는, 그러니까 13명 미만의 이 수업에 대해서 단위 학교에서 여는 겁니다. 한 10명 정도 됐을 때 강사님과 교사가 결합해서 수업을 여는 거고, 방과후 수업과 비슷하나 방과후 수업은 우리 생기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문형 강좌는 수업입니다. 방과후에 180단이 밖에서 열리는 수업이라서 생기부에 들어가고 평가까지 가능한 수업입니다. 즉 학교에서 여는 플러스 알파의 교육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과종점학교는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학교는 국제화 과정, 어느 학교는 융합 과정, 이렇게 독특한 학교마다 특징적인 교과 중점학교의 특징을 갖추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나는 저 전공이고 저쪽 진로가 맞아, 그러면 그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학교별로 특징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도 학교의 학생의 선택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클러스터란 이것은 주문형 강좌랑 비슷하지만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열 몇 명이 아니라 한 3명 나왔어요. 이건 폐강이죠. 그런데 주변 학교 이렇게 보니까 저쪽 학교도 3명, 저쪽 학교도 3명. 그럼 333 모이면 9명 되잖아요. 그럼 수업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주변 학교와 묶어서 방과 후에 그 수업을 열어주는, 즉 주문형 강좌는 한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여러 학교가 모여서 한 과목을 열어주는 겁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비슷합니다. 여러 학교가 아쉽게 그렇게 이제 탈락되는, 폐강되는 과목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그 과목을 열어주는 겁니다. 전부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 모두 생기부에 입력이 다 가능합니다. 평가까지 전부 다 가능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광명 온마을 캠퍼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광명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4개 기관에서 이것은 일과 시간 내에 들어있는 수업입니다. 우리 11개 고등학교가 수업을 맞췄어요. 수요일 5, 6, 7교시가 지금 모든 11개 학교가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이 온마을 캠퍼스를 넣어놓고 아이들이 선택한 아이들이 이제 그 기관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 5개 모두 다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즉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제도고요.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이 고교학점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 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됐지만 다른 학교에 있어. 그럼 난 거기 가서 들을 거야. 이겁니다. 그리고 광명교육지원청 내에 로봇 프로그래밍 수업 개설되어 있습니다. 새 학교에서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클러스터입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광이고 소화고에서 과목이 고급 물리학, 음악 이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학교를 건너, 시공간을 건너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고요. 이것 또한 생기부의 교육과정 안에 집어넣어서 세특, 그다음 평가,
다 입력이 가능한 수업입니다. 교과중점학교는 지금 현재 관내에 6개 학교가 되어 있고요. 소아고가 국제어과정, 운산고가 지속가능한 삶, 명문고가 디자인 정보융합, 광명고가 소프트웨어 융합, 광희고가 공학 융합과정, 광명북고가 융합 생명공학. 그러니까 이런 과목의 계열을 중점학교로 정하면 20단위 안에서 이 관련된 수업을 꼭 열어야 됩니다. 즉, 이 학교를 선택하면 이거 관련된 수업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학교를 선택할 때 이쪽을 중점으로 생각하면 유리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광명에서 선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이런 고교학점제가 잘 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상 요구조사를 가장 먼저 합니다. 어떤 과목을 듣고 싶니? 또는 이런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니? 너는 이런 과목 중에서 뭘 선택하고 싶니?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때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요구조사를 결과로 교과협의회 교사들이 이제 협의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안타깝게 이제 폐강되는 과목, 아닌 과목, 이것을 어떻게 살릴까?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죠. 교육과정위원회. 이제 교육과정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이 주체가 다 모여 있게 됩니다.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학부모 회장님 또는 학부모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의 선택권을 위해서 발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문을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끼리 모여 있으면 교사는 어쨌든 이제 교사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즉 3주체의 균형이 꼭 필요한 곳이 교육과정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수강 신청, 수요 조사를 받게 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 다시 교과 협의회로 넘어가서 교과 조정, 교사 조정, 그다음 교사 수급 이것을 논의하고 곧바로 이제 교육과정위원회를 한 번 더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로 아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이제 학교의 어떤 명운을 걸고 앞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단위 학교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열지, 우리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주변 학교랑 어떻게 연결해서 하나의 과목이라도 선택권을 주려고 노력할지, 또는 시공간을 넘어서는 온라인으로라도 한번 열어볼까? 또 우리 광명 지역에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온마을 캠퍼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이것이 고교학점제의 가장 우선되는 학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명 지역에 자랑을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광명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선택권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 고교학점제 온마을 캠퍼스 또는 공동교육과정 관련한 간단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광명 개방형 온마을 캠퍼스.
경기도에서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나오고 저희 시장님, 광명시장님이 온마을 캠퍼스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드리면 저희 4개의 기관이 오픈이 됐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광명극장, 즉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인 예체능 과목을 이런 기관에서 열어주면 학교에 없는 시설로 아이들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4개 기관, 기영도문학관, 광명극장, 광명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광명미디어센터에서 4가지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으로 열리고 있고 3단계 평가로 공동교육과정으로 만들어져 있고 대부분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다 하나씩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2시에서 5시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 개방형 온마을 캠퍼스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 개방형 고교학점제 마을 캠퍼스 영상 제작에 의해 지도교사 전용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는 미디어 센터인데요. 여기에 좋은 이런 광명에 있는 좋은 인프라 시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진로에 적합한 그런 교육을 하는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 계속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고교학점제 마을 캠퍼스 화이팅! 안녕하세요. 마을 캠퍼스 심리 상담을 듣게 된 운상고 노무현입니다. 제가 이 심리학 수업을 듣게 된 이유는 학교에서도 그 중훈형 강좌 심리학을 들었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배우고 아무래도 진로도 심리 쪽으로 접목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고 워낙 또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좋은 기회가 오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다양한 강좌가 열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국어 교사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직접 시 쓰시는 여기 이제 작가님을 직접 보면서 작가님의 이런 시에 대한 흐름이나 배움이나 이런 것들을 저조차도 이렇게 책에서 교과서 안에서만 설명을 했지 그런 것들이 애들이 피부로 와닿을 만큼 들을 기회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그 현직에 네,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보셨죠? 지금 만족도가 대단히 큽니다. 학교에서 벗어나서 자기 진로를 찾아서 기관으로 찾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 또 다른 학교 친구들과 진로가 같은 친구들과 만난다는 기쁨, 그런 거에 배움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광명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 지역은 이제 신도시 지역이라 참 학교가 꽉꽉 차 있어요. 개방하기 되게 힘든 거죠. 학교 대 학교 또는 학교에서 많은 선택권을 주려면 이런 교실 같은 게 되게 많아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광명 지역의 미래는 저희는 온라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캠퍼스. 네. 그래서 저희 광명시 시장님이 이번에 협약을 맺어서 7억으로 저희 학교마다 11개 학교 모두 온라인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짓고 있고요. 그다음 교육부에서 3억,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학교별로 온라인 스튜디오가 가능합니다. 그럼 내년부터 각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열게 되면 그 과목을 듣고 싶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마다 신청을 하게 되고 학교에서는 그 시간에 독립된 온라인 학습 공간에 스터디 카페처럼 생긴 그 공간이 전부 다 학교에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각각 다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그 자리에 학습 공간에 앉아서 노트북과 이어폰으로 또는 태블릿으로 각각 자기 진로를 위해서 수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한번 말씀드렸어요. 고교학점제. 아직도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고 잘 어렵죠.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는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이 수업에 만족하게 하며
또 학생의 진로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주는 겁니다. 또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줄 세우기가 아니라 절대평가 또는 성취평가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주는, 그리고 학점을 이수하게끔 학교에서 책임지고 교육시키는 이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고 그래도 경기도에서 광명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들 또 고등학교 학생들 믿어주시고 열심히 하는 이런 선대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제 끝이 났고요. 관련해서 정말 궁금한 사항 많으실 것 같아요.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